제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헤개거리면 그게 되게 거슬리나 봅니다. 걸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호흡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어차피 걸으면서 얘기하는 걸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말하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며 제 말하는 소리를 또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내놓으면 아무래도 서둘러서 빨리 얘기해서 발음이 부정확한 것보단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고 감사한 일 같습니다. 걷는다라는 건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에 산소 공급이 좀 더 많이 돼서 머리가 좀 더 유연하게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또 말로 내뱉는 것도 좀 더 가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가만히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머릿속 안에 있는 이 답답하고 복잡한 것들을 또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좀 자극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이런 걸 하고 싶다 저런 걸 하고 싶다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비배식으로 늘어놓기만 하면 어느 한 곳에 어느 하나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책 쓰겠다라는 것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찍겠다라는 것도 있고 컨설팅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직장인의 삶도 살고 싶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저를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따져보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게 저의 시간을 저의 체력을 능력을 또 배분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둔하고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적절하게 선택도 하고 포기할 건 또 포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되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때로는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그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더 많은 영감과 기감과 또 생각할 여지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배워지는 게 또 깨우치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유튜브 영상을 왜 찍나? 너는 이걸로 뭘 얻으려 하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들이 적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주대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넘고 난 이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래 너 강의 시장에 강사로서 좀 활동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 근데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널 안 불러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또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사례를 또 이야기로 또 녹여서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지금 당장은 그러지 못해도 60이 넘어가서 제가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유튜브 영상의 컨텐츠로 삼으면 꽤나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여행 연습을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제 나이가 이제 48이니 앞으로 한 60쯤까지라고 해도 한 12, 13년이 있는 거고 65세까지라고 하면 17년, 18년이 있는 거니 그 정도 시간을 여행 연습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쭉 하면 나중에 60이든 65세 이후든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얻는 그런 광고 수익이든 뭐든 간에 나름 그래도 50이든 100이든 200이든 추가적인 수입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 수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아르바이트나 또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을 찍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참 감사한 건 2년 남짓 했는데 구독자 수가 한 4,600에서 한 4,700명 안 정도는 됩니다.
되게 고맙고 감사하죠. 남들에게는 되게 하찮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큽니다. 아마도 2024년 말이나 빠르면 늦어도 2020 한 5년 안에는 구독자 10,00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욕심이 큽니다만은 25년이 안 되면 26년에, 26년이 안 되면 27년에, 27년이 안 되면 28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러프하게 2030년 안에는 그래도 구독자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2만이든 3만이든 뭐 몇만이 됐든 간에 뭐 숫자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계속하면 그래도 뭐 트래픽이 몰려서라도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의미 있는 금액의 수익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 거고, 그러면 노년에 제가 이걸 또 하나의 수입의 파이프라인도 삼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대략 최소 10년 이상 15년 이상 한 이후에 생각하는 제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40대 후반인데 앞으로 저 또한 나이를 먹어가며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의 생각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 생각에 맞춰서 또 움직여 나가면 분명히 그로 인한 공감대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매일같이 이 각 신문사에 논설위원들이 쓴 논설, 사설들 다 읽고 글로 적어보고 최대한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요 뉴스들 스크린하고 읽고, 그게 뭐 모르긴 몰라도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매일같이 켜놓고 걸어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찌꺼리는 것 같지만 그냥 그럴 수 없는 거죠.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다못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뭔가 밑바탕이 되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저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제 그러한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한 사전 작업들, 사전 공부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건 없는 거고, 물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더욱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무엇이 되었건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지낼 거냐, 뭐 이런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직장인 일하는 사람의 이제 애환, 고충, 중년의 고충 이런 것도 있고, 노년에 대한 이 두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염려,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투기나 투자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전문가 수준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아주 막연한 범위 안에서 제 나름의 이제 안목으로 이야기해 보려 하는 겁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참 고마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